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인가? 우리는 흔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둔 팀, 긴 재판 끝에 승소한 사람, 오랜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기업 등은 이 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끝까지 버틴 자, 최후의 미소 지은 자만이 진짜 승자라는 듯하다. 그러나 이 말은 과연 절대적인 진리일까? 첫째, 끝에 웃는 것이 정말 승리일까? 우리는 결과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성적표, 합격 발표, 기업의 실적, 정치인의 선거 결과까지 모든 것은 마지막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눈물과 좌절을 겪었어도 결승선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만이 박수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말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인생은 단순한 경기와 다르다. 결승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판도 없으며 각자가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끝에 웃는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라 말하기 어렵다. 둘째, 승리했지만 외로운 사람들.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은 승자로 기록되었지만 그 삶이 반드시 행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력을 쥐었지만 고독 속에 죽음을 맞이한 군주, 경쟁에서 이겼으나 친구와 가족을 잃은 기업가, 돈과 명예를 얻었으나 웃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겼다. 하지만 삶의 질은 패자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다. 결국 승리와 행복은 동일하지 않다. 마지막에 웃지 못하는 승리라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승리라 할 수 있을까? 셋째, 패배했지만 더 큰 배움을 얻은 사람들. 반대로 역사의 패배자라 불린 사람 중에는 후대에 더 큰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지만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반 고흐는 생전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은 뒤 예술사의 별이 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 웃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시대를 넘어 빛나고 있다. 결과로는 패자였지만 시간 속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된 셈이다. 넷째, 마지막은 어디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인생에서 마지막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은 패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내일은 승자가 되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오늘의 승자가 내일 몰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웃는다는 말은 모호하다. 인생에서 진짜 마지막은 죽음일 텐데 죽은 뒤에도 평가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마지막이라는 시점은 상대적이며 고정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섯째, 웃음의 의미.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웃음 그 자체일지 모른다. 승자라 불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을 누르고 끝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며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는 패배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과정 속에서 배웠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웃게 한다. 이 미소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웃음이다. 여섯째,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라는 말은 절반의 진리일 뿐이다.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끝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살아낸 사람,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 그리고 삶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흔적을 남긴 사람이다.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살아낸 방식에서 비롯된다. 끝으로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누가 끝내 웃을까에 집중한다. 하지만 인생은 단순히 상대를 제치고 최후에 웃는 경주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기답게 살아내는 용기,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길을 지킨 자다. 진짜 승자는 계속 웃는 자다.